기장 여기 봐라. 나는 북한 공작원이다. 앞으로 나의 지시에 따라라. 기장, 내 말 잘 들어. 북쪽으로 기술을 돌려. 아니면 당신을 반으로 날려버리겠다. 빨리 기술을 돌려. 함께 알겠어요. 여러분, 1969년 12월 11일, 겨울의 문턱을 넘어선 어느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작은 공항 활주로에는 서울 김포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YS-11 국내선 여객기가 조용히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른 아침, 차분한 공기 속에서 비행기에 오르는 승객들의 얼굴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작은 설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가족을 만나러 가는 이들, 사업차 서울을 방문하는 직장인, 혹은 새로운 경험에 들뜬 여행객들까지 그들은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었습니다. 49분의 승객과 기장, 부기장을 포함한 4분의 승무원, 총 51분을 태운 이 비행기는 그렇게 푸른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여 구름 위를 가르기 시작하자 창밖으로는 눈 덮인 산봉우리들과 구불구불 흐르는 강줄기 등 익숙한 남녘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기내에는 엔진 소리 사이로 승객들의 나지막한 담소 소리, 신문을 넘기는 소리, 그리고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음료를 서비스하는 잔잔한 움직임이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창밖의 풍경에 시선을 빼앗겨 상념에 잠겼을 테죠. 어쩌면 어린아이들은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의 신기함에 두 눈을 반짝이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평화로운 시간은 채 몇 분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각본처럼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갑작스럽게 한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주머니 속에서 차갑고 번뜩이는 금속성의 물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권총이었죠. 총구가 겨눠진 방향은 다름 아닌 조종실이었습니다. 놀란 승객들이 일순간 숨을 죽이고 공포에 질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사이 그는 망설임 없이 조종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는 기장과 부기장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모든 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부터 이 비행기는 평양으로 간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협박을 넘어 평범했던 국내선 비행을 한순간에 생사의 갈림길로, 그리고 남북분단의 비극적인 역사 속으로 밀어넣는 절망적인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조종석에 앉아있던 기장과 부기장은 눈앞에 닥친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혼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총을 든 남자의 난입이라니요. 그들의 눈앞에 겨눠진 차가운 총구 앞에서 어떠한 물리적인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조종관은 이제 더 이상 서울의 익숙한 활주로가 아닌 북쪽의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익숙한 남한의 풍경은 점차 낯선 북녘의 산하로 바뀌어갔고 승객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행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공포만이 기내를 맴돌 뿐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한 대의 항공기가 납치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냉전시대, 한반도에 드리워진 이념의 어두운 그림자가 평범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의 서막이었으니까요. 1969년 12월 11일,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YS-11기는 그렇게 북한 공작원에 의해 강제 납치되어 북녘 하늘로 사라지는 충격적인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51명의 탑승객 중 과연 몇 명이나 다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12분에게는 과연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5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대한항공 납치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함께 추적해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냉혹한 역사 속에서 희생된 평범한 이들의 아픔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진실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날 하늘 위에서 벌어진 일들과 돌아오지 못한 12분의 운명,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비극적인 실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69년의 늦겨울, 강릉의 작은 공항 활주로에는 푸른 하늘을 가로지를 대한항공 YS-11기가 고요히 서 있었죠. 서울로 향하는 설렘을 안고 비행기에 오르던 50분의 승객과 승무원들은 그날의 비행이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운명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륙 후 기내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담소를 나누거나 창밖의 풍경을 감상했고 승무원들은 따뜻한 미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평온함은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승객 중 한 명이 권총을 꺼내 들고 조종실로 돌진한 겁니다. 서슬퍼런 눈으로 기장을 위협하며 그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지금부터 이 비행기는 평양으로 간다. 그 한마디는 기내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조종석의 기장과 부기장은 당혹감과 함께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익숙한 남한의 산과 강은 점차 낯선 북녘 하늘 아래의 풍경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범한 국내선 비행은 그렇게 한순간에 납치라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변모하고 말았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에는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쳐올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강제로 항로를 바꾼 YS-11기는 한참을 날아 북한의 원산공항에 강제 착륙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자마자 주변은 무장한 북한 군인들과 군용 차량들로 순식간에 에워싸였습니다. 승객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고 낯선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이들은 북한 당국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곧바로 버스에 태워져 어딘가로 이동된 승객과 승무원들은 이름 모를 건물에 갇혀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북한 관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사상 교육을 받으며 남한 사회의 문제점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낯선 환경과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들은 점차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불안정한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가족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몰래 꺼내보며 눈물 짓는 승객도 있었을 테고 창밖을 내다보며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며 자신들의 체제에 동조하도록 회유하는 공작을 펼쳤고 이는 승객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고통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언제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끝날지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매일을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66일이라는 길고도 잔인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남한 정부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마침내 51명의 탑승객 중 39명이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문점에는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수많은 남한 관계자들과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이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오랜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죠.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와 감격의 순간 속에서도 어떤 이들에게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족이 돌아오지 못한 것을 확인한 12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이의 빈자리를 확인하고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39명의 귀환은 분명 기적이었지만 동시에 12명의 실종이라는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북한 측은 이 12명이 자진해서 북한에 남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남한 정부와 가족들은 강제로 억류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승무원 2분과 승객 10분, 이 12분의 사진이 나열된 자료 화면은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5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 백발이 성성한 미기 환자 가족들은 여전히 한맺힌 목소리로 사랑하는 이들의 생사 확인과 귀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항공 납치 사건은 단순히 한 비행기가 납치된 것을 넘어 끝나지 않은 분단국의 비극이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항공 납치 사건은 단순히 한 비행기가 납치된 것을 넘어
끝나지 않은 분단국의 비극이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질문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비행기가 납치된 지 무려 66일이 지난 1970년 2월 14일, 기다리던 소식이 드디어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납치된 승객 51명 중 39명을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송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이 소식은 얼어붙었던 가족들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승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을 겁니다. 판문점으로 향하는 길은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북한 측에서 보낸 버스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천천히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다리던 이들의 눈빛은 일제히 버스 문에 고정되었죠.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한 명씩 모습을 드러내자 환희의 비명과 함께 서로를 부둥켜 안는 감격적인 상봉이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이별의 고통 속에서 애태웠던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쏟아냈고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한겨울의 판문점은 뜨거운 가족애로 가득 찼죠. 하지만 그 감격과 환희의 순간 한편에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이 함께했습니다. 돌아온 39명 속에 자신의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미처 터져나오지 못한 울음은 가슴속을 맴돌며 찢어지는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간절히 기다리던 눈빛은 이내 망연자실한 절규로 바뀌었고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흐느꼈습니다. 39명의 귀환은 누군가에게는 기적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끝나지 않은 악몽의 시작을 의미했던 것이죠. 결국 이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2분과 승객 10분, 총 12분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이 자진해서 북한에 남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한 정부와 가족들은 북한의 주장을 단호히 부정하며 이들이 강제로 억류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12분의 이름과 사진이 나열된 자료 화면은 그들의 가족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엇갈린 주장 속에서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채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항공기 납치를 넘어 냉전 시대의 첨예한 이데올로기 대결이 평범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5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 당시 젊었던 미귀환자 가족들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그리움과 진실을 향한 간절함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한 맺힌 목소리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귀환을 호소하는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개인의 바람을 넘어 한반도의 아픈 역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항공 YS-11기 납치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분단국의 비극이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죠. 5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 납치된 젊은이들의 가족들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그리움과 진실을 향한 간절함으로 빛나고 있죠. 한 맺힌 목소리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귀환을 호소하는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개인의 바람을 넘어 한반도의 아픈 역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항공 YS-11기 납치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분단국의 비극이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날의 공포가 가라앉고 북한 원산에 억류된 채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던 승객과 승무원들. 그들에게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드리우는 듯 했습니다. 납치된 지 66일이 지난 1970년 2월 14일, 북한은 돌연 승객 39명을 남한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발표했죠. 판문점에서 진행된 송환은 그야말로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39명의 얼굴에는 감격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고 그들을 맞이하는 가족들은 오열하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가족을 다시 품에 안는 그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TV 화면을 통해 전해진 재회의 감격은 온 국민에게 깊은 안도감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의 장소 한편에서는 또 다른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39명의 귀환자들 틈에서 자신의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의 슬픔은 더욱 깊고 잔인했습니다. 그날 돌아오지 못한 12명의 승객과 승무원, 이들의 빈자리는 가족들에게 평생을 따라다닐 비수와 같았을 겁니다. 납치범이었던 북한 공작원과 승무원 2분, 그리고 승객 10분, 총 12분은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북한 당국은 이들이 자진해서 북한에 남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한 정부와 가족들은 북한의 주장을 단호히 부정하며 이들이 강제로 억류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과 사진이 나열된 자료 화면은 그들의 가족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엇갈린 주장 속에서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채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항공기 납치를 넘어 냉전 시대에 첨예한 이데올로기 대결이 평범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39명의 귀환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감격적인 순간과 동시에 12명의 미귀환자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빈자리를 확인하고 주저앉아 오열하는 장면은 극명한 희비극으로 교차하며 납치 사건이 남긴 끝나지 않은 상처와 냉전시대 분단국의 비극적 현실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사건은 평범한 개인의 삶이 국가 이데올로기의 볼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비극이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인 납북 문제의 아픈 단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대한항공 YS-11기 납치 사건은 여전히 미완의 비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냉전 시대의 유산이자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납북자 문제의 상징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국가 간의 대립이 평범한 개인의 삶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에도 드리워져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돌아오지 못한 12명의 가족들이 평생을 기다림 속에서 보낸 세월을 기억하며 그들의 한과 염원이 담긴 메시지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차가운 이데올로기 속에서 희생된 이들의 안타까운 운명을 되새기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